네, 오늘은 그 병원이 잘 되는 12가지 비밀의 저자 박정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년 동안 600여 병원을 만나며 병원을 잘 되게 해주는 메디 어시스트의 대표 박정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영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 병원이 잘 되는 12가지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작가님 책을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또 굉장히 쉬운 걸 떠나서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모를 만한 이 병원 속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비즈니스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의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천재들, 수재들이 또 의대를 가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거는 그분들을 뭘 도와준다는 의미고, 그럼 그분들이 과연 못하는 게 뭘까? 그분들이 뭘 못하시나요? 그렇죠. 방금 말씀해주신 거랑 같은데요. 네. 의사분들은 그 지적 능력으로는 상위 1% 안에 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상위 1%의 지적 능력을 가지셨다고 해서 그 병원 경영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고 실제로 병원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진료를 잘 보시는 분이지, 뭔가 마케팅, 맞습니다. 홍보는 이제 뭐 배우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죠.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병원을 경영하는 것 자체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잘해야 되고, 비용 관리도 잘해야 되고, 네. 아이템도 잘 짜야 되고, 여러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작가님께서 좀 느끼시는, 정말 그렇게 요즘 그 병원들의 경쟁, 의사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가요? 엄청 치열합니다. 피부로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제가 지금 여러 원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개원한 지 3, 4년 되신 원장님도 계시고, 네. 개원하신 지 지금 28년 된 원장님도 계셔요. 근데 그 중간에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한 20년 정도 전만 해도 네. 그냥 차리면 환자들이 그냥 밀려왔대요. 네.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과가 없네? 라고 해서 차리기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개원 자리가 없습니다. 개원 자리가 없고, 개원할 그 진료과가 여기에는 한 개가 필요한 자리인데, 네. 한 개가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시는 건데, 네. 그럼 바로 2개의 병원 중에 한 개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기 병원들인데 여기 정형외과가 없네? 그럼 차리면 무조건 환자들이 왔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다 있어, 없는 과가 없어. 일단 맞아요. 이 상태라는 거죠, 일단은. 맞습니다. 네, 그럼 내가 들어가서 맞아요.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그러면은 그 의사분들이 이제 내가 개원을 해야겠다 해서 병원을 차리시면은 어떤 걸 이제 고민하게 되나요? 일단 병원을 차리면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경영은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경영하면은 가장 먼저는 매출을 고민하고요. 네.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직원 관리를 고민하고, 세 번째는 비용을 고민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민일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병원이다 보니까 매출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인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오게 할까, 그리고 그 같은 환자가 왔을 때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비급여 상품은 어떻게 하고, 우리 특화 진료는 뭐를 하고, 이 상품에 어떠한 검사 상품들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 하죠. 네. 그리고 환자 수도 그대로, 그 다음에 객단가도 어느 정도 맞춰졌다 그러면 내원 빈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 고민인데요. 네. 직원 고민은 사실 안 하는 원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고민은 병원을 문 닫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병원의 직원 교육을 한번 받았다? 그랬을 때 바뀌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조직 관리에 대한 어떠한 컨설팅을 받았다? 그래도 딱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병원의 그 직원들에게 정말 만족하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직원들이 10년 이렇게 같이 일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갑자기 직원이 어느 날 떠나면은 다시 직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고민은 끝까지 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비용 문제는 단순히 말하면
병원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아니 그런 재료들의 단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이러한 단순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네. 같은 비용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뭐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실사의 부분도 있고요. 사실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그 병원이 굉장히 큰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의 위험도 항상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네.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이 늘 있죠. 아니 그럼 그걸 다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걸 봐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런 거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그 핵심이 있거든요. 그거는 동네 병원을 찾는 환자들. 우리 병원 의료기관은 80% 이상이 1차 의료기관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 마을을 떠나기 이전에는 그 병원과 함께 늙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경험을 개선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만족을 하고 그러면은 병원도 더 잘 되고 그럼 저희 회사도 같이 성장하고 아 그럼 너무 다 좋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기 이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만나는 접점에 우리 병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마케팅들을 해드리고요. 네. 병원에 와서 그 원장님께 진료를 받기 이전에 그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이나 그 병원의 가치관이 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원내 마케팅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오면은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직원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좀 그냥 아무 교육이나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맞춰서 꼭 필요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료 코칭을 해드립니다. 와. 네. 근데 뭐 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교육 부분이 가장 특화되어 있고요. 마케팅 부분에서는 사실 병원 마케팅은 마케팅 업체에서도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예요. 그쵸, 큰 그쵸. 고객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유명한 마케팅 회사들 많습니다. 네. 잘하는 회사들. 네. 그런 곳에 돈 많이 주면 잘해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의료기관 그 마케팅에 큰 돈을 쓰기엔 부담스럽고 그런 곳에 꼭 이것만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 마케팅들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 기초 마케팅이지만 뭐 수준이 낮진 않고 근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병원의 전반적인 환자 경험을 개선시켜주는 네. 그런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작가님 전 그 책 처음 읽으면서 아,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혹은 할 수 있었을까를 사실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 제약사에서 맞습니다. 11년 동안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신 직원이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셨는데 왜 그만두시고? 네. 일단 저는 그 지난 10년 정도 그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회사는 회사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대웅제약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제약회사예요. 아주 탑 클래스 제약회사인데 거기서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 병원에 어떠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병원에도 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대웅제약에서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MSD라는 외국계 제약회사로 이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MSD라는 회사는 이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제약회사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좋은 제안이 왔고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직을 했고요. 그곳에서 나온 이유는 그 10년 동안 전 독특한 영업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600여 병원들을 만나면서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들이 왜 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 원장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환자들한테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걸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교육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내 영업은 한번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1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썼어요. 교육을 와, 배우는데. 네. 그래서 직원 교육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의사 코칭을 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좋은 회사에 가서 그 수료를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진료 코칭에 대해서도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뵙는 원장님들의 병원들을 개선해주는 노력들을 네.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나와서 메디 어시스트라는 회사를 만들면은 네. 뭐 MSD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나는 병원만큼은 이 두 회사보다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제약사에서 있으실 때 영업을 다녔던 이제 병원장님 네. 이제 막 만나다가 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디 어시스트 네. 회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처음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병원장님 방은 어땠어요?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데 네. 원장님들은 다들 하나같이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 네. 그래서 한번 잘해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제 고객이 되어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럼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첫 고객 의사분 네. 생각나요? 어떤 분이셨어요? 소아과 원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제약사 하실 때 친했던 아니요. 전혀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병원을 검색하고 네. 소아과 근처에 있는 병원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은 이러한 장점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로 환자들한테 어필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마케팅이랑 그다음에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 네. 이렇게 했을 때 좀 고민해 보시다가 네. 첫 고객이 돼 주셨죠. 와. 너무 지금도 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막 나오신 개원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 10년 된 의사분들이 고객으로 많은 거예요? 뭐 고객으로 계신 의사분들 특징이나 뭐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네.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요. 왜냐면은 개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어떻게 개원을 해야 될지 막막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되게 임팩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개원을 하시고 한 3년에서 5년 차 되신 원장님들 네. 그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개원을 할 예정이신 분들 어떻게 알아요? 네. 개원을 일단은 소개로 알고요. 네. 이거는 사실 영업 네. 그건데 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뭐. 그 간호사를 채용하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사이트 가면은 네.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준비하려면은 그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팅을 미리 해야 되니까. 저희는 개원 병원입니다. 네. 어떤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찾아가서 제안을 드려보죠. 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신기했던 게 마주보고 있는 같은 규모의 의원인데 한 병원만 잘 된다. 왜 그런 거예요?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네.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습니다. 네. 왜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딱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입지 같다 이렇게만 하는데 왜 입지는 같은데 왜 둘 다 병원이 잘 돼야지 왜 이쪽 병원만 잘 되냐 이렇게만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들여봐서 그 병원의 개원 시기는 어떻게 됐는지 네. 그다음에 안에 그 원장님의 성향은 어떤지 직원은 어떤지 그리고 위치가 같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나 의료 장비가 같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항목들이 사실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병원의 장점과 차별화 포인트들을 환자들에게 얼마나 잘 어필하고 그것으로 입소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들이 잘 된 병원들, 그 병원들이 그 마주보고 있지만 잘 되는 병원이 됩니다. 그럼 그 이제 작가님 보시기에 잘 되는 병원은 뭐 의사분의 커리어가 중요해요? 아니면 출신 학교가 중요해요? 아니면은 뭐 나이가 중요해요? 성별이 중요해요? 뭐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만나고 있는 동네 병원은 한 70% 이상은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지가. 그러니까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보다도 커리어 이런 것보다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입지를 뭐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네. 입지는 근데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그쵸.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네. 같은 남자여도 어떠한 것을 환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지와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일단은 초진 환자를 모으는 데는 그게 중요합니다. 첫 그거는 방문 거부할 수가 고객을 없습니다. 만드는 데는 네. 처음에 신안을 모집하는 데는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네. 입지에 들어가면은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를 어떤 사람은 그냥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들은 네. 그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해요. 오. 네. 사실 임대료는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쵸, 네, 그쵸. 오프라인 네. 마케팅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로컬의 병원들이 자기는 마케팅 안 해, 마케팅 비용 안 써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결국 일단 신환을 모집하는 데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이 오는 중요하다. 거예요. 네. 그 입지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네. 광역권, 전국권의 병원들이 있어요. 뭐 성형외과나 아니면 척추병원이나 뭐 이러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들은 끝까지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네 병원은 일단 개원하고 이 병원이 여기 있는 거 알아. 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번 알고 있는 상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마케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입소문은 어떻게 되는지가 달려 있어요. 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병원의 그 경쟁이 많이 치열해졌다. 이제 더 이상 포화 시장이 되어버렸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차별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서 뭐 차별화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인 것도 많고 이제 뭐 가보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 또 가봐도 그 서비스의 그 차이가 과연 그렇게 클까? 그러니까 A 소학과 B 소학과 뭐 그렇게 큰가?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차별화가 어느 정도로 될 수까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네. 차별화라고 말을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네. 최고, 최초, 그쵸. 막 이러한 숫자들이 생각이 나거나 그래요. 근데 그런 차별화를 하면은 네. 금방 따라잡힙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만 건을 해서 이걸 차별화를 어떤 수술 건수를 만 건을 해서 차별화를 뒀어요. 그러면은 근처에 2만 건을 한 병원이 생기면은 저는 그러면은 안 그쵸. 되는 병원이네 그쵸, 이렇게 그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차별화는 철저히 음. 되게 주관적인 항목이 돼야 돼요. 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병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마케팅 요소 중에 하나인 거지. 네. 차별화는 철저히 우리 병원의 가치관과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지지난달에 이제 새로 만나게 된 내과 원장님이 계셔요. 근데 그 내과 원장님은 그 소화기 분과 그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내시경 하시는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과 우리 병원의 차별화 포인트를 계속 찾는데 그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창 시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은 어떠셨냐 이렇게 했더니 그 원장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고 대학생 때 의대를 다니실 때도 그 원장님의 노트 필기는 거의 뭐 교과서 다음으로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노트 필기를 하고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네. 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MBTI에서도 슈퍼 J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우리 병원에 건강검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은 그 대학병원에서 펠로우를 하시면서도 네. 내시경을 꼼꼼하게 천천히 오랫동안 하시는 걸로 많이 혼이 났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그쵸. 환자들한테 좋죠. 근데 이게 환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칼럼으로 작성해서 원내에 비치해 놓고 네, 그래서 우리 병원이 훨씬 더 꼼꼼하게 한다. 오히려 환자들한테 검사 시간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병원 마케팅이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을 한번 찾아오고 한번 경험하고 하면은 충분히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마케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찾아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원장님의 성향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막 찾아내려면은 그 이제 원장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들께서 차별화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막
정말 좋은 의료장. 그렇죠. 예. 엄청나게 화려한 인테리어. 나 어디 것만 병원 있다 생각하시거든요. 나왔다 이런 거. 네. 예.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저희 병원에서 그 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핵심 진료 상품이 있을 겁니다. 핵심 진료 상품을 놓고 그 핵심 진료 상품에 필요한 역량들을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쭉 적으면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이 이런 역량은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을 매칭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했던 꼼꼼함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뭐 IT에 되게 능하다 이런 것도 역량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같은 문제를 보고도 다른 관점에 볼 수 있다. 이런 사례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나는 이런 것들을 했다. PD님도 20살 때부터 매일 한 권씩의 책을 본다 이거 있잖아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만약 의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강점이죠. 제가 뵙는 원장님 중 한 분은 정말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매일 공부하시는. 네네. 근데 왜 이게 환자들한테 전달이 안 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공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정리해갖고 병원에다가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와. 사실 환자들이 대기 시간에 대기를 하면서 네. 거기 가서 같이 공부하고 야.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입소문이 되고. 그쵸. 사실 병원에서 낼 수 있는 입소문은 그러니까 차별화 포인트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와.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내가 후발주자로서 뭐 기존의 시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선두주자를 보고 잘하는 병원을 벤치마킹 하게 되잖아요. 이 벤치마킹 할 때는 좀 그 잘 되는 병원 어떤 걸 좀 봐주면 좋을까요? 잘 되는 병원들 저는 사실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 병원이나 네. 자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병원들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터무니없이 2단계, 3단계 있는 마케팅들을 따라가면은 저 정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같은 동네에서 잘 되고 있는 병원 말고 그 완전 다른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도 같은 그레이드에 있는데도 유독 잘 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을 일단 따라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원장님들을 뵙다 보면은 느끼는데 되게 그 시야가 좁습니다. 맞아요. 네. 네. 경쟁 병원은 그 동네에 있는 게 맞는데 네. 그 제가 벤치마킹 해야 될 병원은 동네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나와 똑같은 그 진료과인데 잘하고 있는 병원이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 툴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의 가장 큰 그 잘못은 뭐냐면은 처음 있는 고객을 왔는데 제가 기대했던 곳과 이 병원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굉장한 실망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케팅으로 우리 병원의 가치관을 만들었다면은 그리고 환자들이 오게 만들었다면은 우리 병원에 있는 내부 시스템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이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케팅에 담은 우리 병원의 가치관이 직원과 반드시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이라 하면은 이제 뭐 간호사분 뭐 그 접수처에 계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맞습니다. 네. 일종의 다 모아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네. 동네 병원에 같은 경우는 직원이 뭐 적게는 3명, 많게는 한 10명, 그리고 조금 이제 좀 규모가 커졌다 하면은 많게는 한 40명, 요 정도까지거든요. 네. 10명 미만이다 그러면은 거의 같이 교육을 하고요. 2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따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5명 정도 이상이 있으면은 중간 관리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책을 아예 부여한 중간 관리자도 있고 부여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중간 관리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관리자 교육을 따로 시켜드리기도 하고. 네. 그럼 이제 그런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을 딱 하면은 반응들이 어때요? 일단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예 원장님이 정말 교육에 마음이 있으셔서 진료 다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직원의 월급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싫어하겠죠. 시급을 더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근무 외 시간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대부분의 동네에 있는 병원들은 점심시간에 교육을 해요. 아. 그러면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뺏기잖아요. 뺏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죠. 그래서 교육을 좀 재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교육을 받았지만 네. 이 교육이 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 음. 그냥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불만 환자도 줄어들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서 일이 더 편해진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직원들이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육받는 시간을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환자를 둘로 구분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처음 오시는 환자하고 네. 다시 오시는 환자하고 나눠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처음 와야지 뭐 다시 올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처음 오려면 일단 이 병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일단 초진 환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은. 병원의 시기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개원하고는 일단 모든 환자가 초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초진과 신환은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모든 환자가 신환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쭉 계속 올라가면서 초진 환자 그 신환의 비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안정선을 넘어가면 이제 네.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마을에서는 신환으로 올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이게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동네든 이사가 가는 사람이 있고 이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5년 차 이상 되면은 그때까지는 신환의 비율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절대적인 초진의 수가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탈되는 환자분들, 사실 급여과 의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엑셀로 정리해서 비율을 뽑아보고 이런 걸 거의 안 하시는데 네. 그걸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보시면은 우리 병원에 지금 이탈되고 있는 환자, 네. 초진의 비율, 네. 그다음에 초진 환자군의 어떤 나이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분석을 해보면은 네. 30대 미만, 진료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마을에 지금 현재 이사 오고 있는 환자군의 초진 환자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경쟁 병원에 뒤처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분석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일단은 해야죠. 네. 그럼 보통은 뭐 몇 프로가 나와요, 대충? 초진 환자 비율. 네. 이거를 네. 정확히 이거다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원한 지 10년 차가 그쵸. 됐다? 네. 그러면은 초진 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10년이 지났으니까. 네네네.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데 개원한 지 뭐 3년 차 됐다. 네. 그런데도 초진 환자가 벌써 한 자릿수다. 음. 그러면 이거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진료과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말씀 들어보면은 3년 차가 만약에 뭐 초진 환자의 비율이 뭐 5%, 한 자릿수 5%라고 할게요. 근데 10년 차 병원이 5%다. 네. 여기에 따른 이제 작가님의 솔루션이 달라지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고 지금 병원에서 안 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맞춰서 네. 사실 그 초진 환자 비율이 낮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는 솔루션을 줄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사실 병원을 분석하는 도구지.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그 환자 경험을 개선한 다음에 우리 병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네, 볼 네.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이제 수치들이 분석이 되면은 네. 이제 뭐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작가님도 그렇고 이걸 이제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했는데 막 생각보다 안 올라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뭐 가장 그랬던 뭐 사례하고 그게 왜 그렇게 안 올라왔던 거였는지. 네. 사실 최근에 네. 21년 된 병원 내과 원장님을 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병원은 사실 온라인 마케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정말 오프라인으로만. 네, 오프라인도 마케팅이 안 돼 있어요. 네. 왜냐면은 간판이 21년 전 거예요?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 바꾸셨는데 10년이 넘었어요. 네. 보통 간판을 7년에 한 번 바꾸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10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색이 다 바랬어요. 네. 내가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이 병원을 소문을 듣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 약간 이런 병원입니다. 네. 근데 그 병원에 이제 온라인을 다 세팅하고 같이 오프라인 마케팅도 이제 좀 바꾸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뭐 마케팅을 거의 안 했던 아, 네, 병원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하니까 네. 좀 해주면은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어,